안녕하세요.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40대지만 예전에는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날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거든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저만 살았죠. 엄마께서는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고 아빠께서는 그래도 의식이 살짝 있으셨다고 해요. 저도 다친 상태이고 어렸을 때라 기억이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복했을 때는 이미 아빠께서는 떠나고 없으셨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저는 임시로 이모네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버거울 정도로 슬펐고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내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하다 그런 소녀딸이 안쓰러웠던 할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할머니가 품고 사시겠다고 말이죠. 이모는 시골 동네에서 애가 뭐라고 사냐고 반대를 했지만 할머니가 괜찮을 때까지는 저를 케어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저를 과할 정도로 보듬어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부모 잃은 손녀딸이 안쓰러우셨겠죠.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지겹도록 매일 울었고 그런 저를 붙들고 할머니는 어느 날은 같이 울기도 하셨고 다독여 주기도 하셨고 서로가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부모를 잃었고 할머니는 딸을 잃은 건데 어려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애지중지 키우셨기에 그 덕분에 저는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저에게는 부모님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어엿한 직장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고 절망적인 순간에 제 곁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니까 그런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사정을 제가 다 말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만큼이나 저희 할머니께 자상하고 씩씩하게 잘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남편과는 3년쯤 만났을 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준비했던 게 아니라서 정말 놀라웠고 회사 일이 상당히 바쁜 상황이기도 했고 혼전 임신이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에 급하게 남편과 만나자고 말을 했고 만나자마자 테스트기를 꺼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수영씨, 나 임신이래. 어쩌지? 이게 두 줄이면 임신 맞는 거지? 정말이야? 우리 아직 결혼 준비도 못했고 지금 한참 바쁜데 진짜 큰일이다. 고마워, 예린아. 고마워.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알겠지? 차근차근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아직은. 결혼을 누가 자신 있어서 해. 그냥 그렇게 다 흘러가는 거지. 안 그래? 불안하고 무서운 저와는 달리 남편은 마냥 신나고 기쁘고 아이의 존재를 받아줬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계획적인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조금 두렵기는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저희 할머니께 먼저 남편과 찾아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놀라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나를 잡으라면서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갈 수 있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괜히 찡하더라고요. 할머니께는 말씀을 잘 드렸고 이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워낙 시부모가 모두 친절하고 좋다고 해서 기대하고 갔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 임애린입니다. 얘기 끝나면 불러. 방에 있을게. 들어가 있어요. 임혜린, 본론은 말할게.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네 착각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겨우 임신했다고 결혼을 시키니? 더군다나 또 부모도 없는 코아라며. 난 절대 싫은데 이러 어쩌니? 네? 물론 제가 고아인 건 사실이지만 할머니 밑에서 교육도 잘 받고 자랐고. 예, 내 말 안 끝났어. 오늘 네 말을 들을 생각 없으니까 넌 그냥 내가 하는 말이나 듣다가 가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우리 집이 엄청 대단한 집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아 며느리를 받을 집안은 아니거든. 수준 떨어지게 이건 아니거든. 정말로. 심지어 봐라. 엄마 없는 티가 딱 나잖니. 다 큰 처녀가
얼마나 자기 몸간수 하나 똑바로 못했으면 혼자 임신을 하니. 창피한지도 모르고. 애미가 있었어 봐. 교육을 했어 봐. 달라졌지 상황이. 엄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왜 그러는데? 시끄러. 어디서 여자라고 데려온 게 겨우처럼 코와 나부랭이나 데려와서 엄마 아빠 속을 뒤집어? 그래놓고 네가 할 말이 있어? 오늘 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래.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테니까 얘는 키우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말고 나가. 어머님, 제가 부족하죠. 누가 봐도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사람 자체만 봤을 때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고 잘할게요. 야, 나가라고 좋게 말할 때 끌려나가고 싶니? 네가 데리고 나가. 끌려가는 꼴 보기 싫으면 짜증나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났고 나오자마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고아인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심지어 부모님이 사고로 가신 건데 저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수없이 미안하다며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가장 큰 아픔을 묻고 살았는데 너무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기분이라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믿어달라고 아기를 생각해서 우선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 말도 미웠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 시댁을 찾아가서 빌고 또 빌겠지만 오히려 저는 피했습니다. 제 상처를 다시 꺼내기 싫어서 그걸 직면하면 제가 무너지니까 피해버렸죠. 그러는 동안 남편도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면 똑같이 생긴 시모 얼굴이 떠올랐고 그럼 그날이 자꾸 떠올라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시부모에게 난리를 쳤고 2달쯤 지나서야 허락을 해줬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먼저 시부모에게 연락이 왔지만 달갑진 않았어요. 남편도 좋고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지만 당연히 힘들었어요. 애상했고 애상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시모도 저도 싫었지만 저만큼이나 저희 할머니도 싫었어요. 제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없이 했죠. 너희 할머니는 편찮으신 것도 없니? 네,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늙으면 적당히 살다 갈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손녀딸 예쁘다고 하시면서 눈치도 없지. 안 그러니? 결국 늙으면 다 짐인 거야. 너도 봐라. 너 키워줄 때 할머니밖에 없던 거지. 네 가정 꾸리고 사니까 할머니 짐이잖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머님.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뭘 아니야. 너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수영이한테는 너도 짐이고 너희 할머니도 짐있지. 넌 솔직히 애 낳고 팔자판해졌지.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임신 계획적으로 한 거지? 어머님,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거 아닌가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코아름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니? 너 그딴 말도 듣기 싫으면 혼자 살았어야지. 거기다 늙은 할매까지 있는데 내 아들만 불쌍한 거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시몬은 매일같이 저랑 할머니를 짐 취급하며 욕을 했어요. 다행인 건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건지 제 아들은 예뻐 죽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고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세가 있다 보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남편이 선뜻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셔.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지내는 게 좋겠어. 그래야 서로 안심되고 좋을 것 같아. 그치? 정말이야? 안 불편하겠어? 나한테도 할머니야. 그냥 다를 게 뭐가 있어. 정말 고마워, 여보. 남편이 먼저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라고 말을 해줘서 할머니를 퇴원시킨 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집에 온 시몬은 당황했죠. 심지어 욕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할머니랑 딱 마주친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니? 환기 안 시켰어? 청소 상태는 왜 이래? 너는 이런 곳에서 민준이를 키우고 싶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집구석에서 하는 것도 없는 애가 청소 하나 똑바로 못하니? 어머, 깜짝이야. 할머니가 계셨으면 말을 해줘야지. 너도 참. 안녕하세요. 안녕하겠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현장을 딱 잡았네.
내가 아주 우리 혜린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얘를 쥐잡듯이 잡아요, 예? 애미애비 없는 게 얘 잘못이에요? 그럼 그쪽은 애미애비 다 있어? 없잖아. 어디 감히 귀한 남의 손녀딸을 잡고 있어? 죽을라고. 참나. 뭐라고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너 내 손에 죽고 싶냐고 했다, 왜? 내가 다 참아도 우리 혜린이 건드리는 것들은 가만 안 둬. 내가 지켜볼 건데 계속 그렇게 괴롭혀봐. 그럼 나 죽을 때 데리고 갈 거니까. 미치셨어요? 지금 저 협박하세요? 미친 건 너고 어디서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미치셨어요? 이러고 있어? 너야말로 가정교육 어떻게 받은 거야? 그래놓고 누가 누구한테 치라리야 치라리. 입 다물고 니네 집으로 가.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머니는 시모에게 욕을 한껏 퍼부어 주셨고 쫓아내셨습니다. 정말 통쾌하다 못해 속이 다 뚫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저런 인간들에게 쩔쩔매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으니 기죽지 말라고 말입니다. 줄 게 뭐냐고 물었더니 죽을 때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죠. 뭔지는 몰라도 기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본인 지인들과 무슨 파티를 할 거니까 저보고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려 15인분을 준비해야 했는데 제가 그걸 왜 해야 할까 싶었고 저도 머리를 썼어요. 15인분치 고급 양식을 배달시켜 드렸습니다. 그걸 받은 시모는 날뛰며 전화가 왔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직접 차리라니까 감히 배달을 시켜? 어머님, 그거 하나에 얼만 줄은 아세요? 엄청 비싼 거니까 생색내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니? 어머니, 민준이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언제 15인분을 만들어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넌 내일 보자. 내가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시모는 아주 화가 잔뜩 나서 날뛰었지만 통쾌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시모를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시모랑 맞서고 있는데 더 큰 힘을 주신 게 바로 할머니셨죠. 제게 무언가를 준다고 하셨던 할머니는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왜? 잘 들어 에리나. 이게 원래 나 죽으면 우리 에린이한테 주라고 남겨둔 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하러 죽어서 주나 싶어서 그냥 지금 줄게. 니네 이모 삼촌들도 다 나눴는데 다들 너한테 더 주라고 해서 네 몫이 많아. 그니까 나중에 이모 삼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꼭 하고 이거 들고 떳떳하게 살아. 기죽지 말고. 할머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 너는 내 귀한 손녀딸이면서도 내 딸이야, 에리나. 그리고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가장 예쁜 손가락이야. 할머니한테 너무 큰 기쁨을 준 손녀딸이라서 내가 오히려 고맙지. 그렇게 할머니께 받은 건 상가 건물이었고 30억대였죠. 여기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상당했기에 접는 눈물이 났어요. 이걸 양보해준 이모와 삼촌들에게도 감사했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을 할머니께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믿는 구석이 있으니 당당하게 시모에게 맞서야지 싶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선 월세는 받아서 계속 모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가 많이 호전되시고는 시골집으로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다 드렸고 다시금 일상을 살게 되었죠.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스트레스였지만 괜찮았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 당당해지자 라면 속으로 또 다짐을 했습니다. 오지 말기를 바랬던 명절은 성큼 다가왔고 시댁에 갔어요. 가서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또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죠. 오늘은 뭐하러 음식을 직접 하니? 저번처럼 그냥 시켜버리지, 어? 뭐 그럴까요 그럼? 뭐야? 너 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진 건데? 뭐가요? 저 원래 이래요. 착하게 해도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이 해도 싸가지 없는 거면 그냥 후자를 택하려고요. 그렇게 시모랑 한바탕 말다툼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시모에게 부침가루를 던졌고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었는데 부침가루를 던진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시모가 끔찍하게 아끼는 형님이요.
형님은 집안 자체가 탄탄한 있는 집 자식이라 시무가 함부로 대하지도 못했고 늘 우리 며느리애기야 라면서 물고 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굳이 오지 않았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며느리애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뭐 하긴요. 어머니께 부침가루 던진 거죠.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런 거냐고. 아, 이유가 조금 많은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머님 잘난 장남이 주제도 모르고 바람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놈도 반 죽여버리려고 어머님이 늘 중시하시던 가정교육 시킨 그놈 부모도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안쓰러워서 순간 저도 모르게 던졌네요. 뭐라고? 파란이라니? 아, 그건 차차 말하는 걸로 하고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동서 무시하세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비겁한 인간이세요? 저한테는 늘 쩔쩔매고 눈치나 살살 보면서 동서한테는 대체 왜 그러실까? 그러다 며느리 둘이서 힘 합쳐서 이 집안 아장내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너 지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선 진정하고 얘기를 따로 하자. 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얘라고 부르세요, 동서한테? 그럼 동서도 그냥 야라고 불러버려. 왜 당하고 살아? 뭐가 부족해서 내가 오픈할 건 아니지만 지금 타이밍이 딱인 것 같은데 어머니, 동서 부동산 부자인 건 또 모르셨죠? 뭐? 얘가? 아마 이 집 재산보다 동서 재산이 많을 텐데 이를 어찌해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 둘 다 집으로 돌아오겠네요, 조만간. 얼른 돌려보낼 테니까 아들 방 깨끗하게 치우고 계세요. 나가자, 동서. 그렇게 저는 형님과 나왔어요. 유형문은 모르겠었지만 우선 나와서 얘기를 들었고 남편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형님은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다 수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혹시 당할까봐 말이죠. 할머니께서 제 명의로 부동산을 곧 돌려주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우선 이혼하고 돌리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실체를 알고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에게는 10대 때부터 만나던 첫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너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고 저랑 결혼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한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여자랑 애를 둘이나 낳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이걸 형님이 발견해서 증거까지 손수 구해주셨습니다. 충격이 컸지만 형님이 너무 침착하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차분하게 대처를 했어요. 저는 형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소송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얼굴에 던져줬어요. 무슨 일인지 당신이 정말 몰라서 물어? 나 하나만 물어보자. 나랑 결혼은 대체 왜 한 거야? 심지어 내가 무섭다고 자신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믿으라고 했잖아?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미안해, 민준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결국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걸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 민준이도 진심으로 사랑해. 내 자식이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 여자는 딸만 둘 낳아서 니네 아빠가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는 거고 우리 민준이는 아들이라 물려줄 게 있으니 사랑하는 거 아니고 넌 내가 바보 같냐? 고아로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서 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근데 반대야. 오히려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 엄청 독하거든. 이런 거에는 충격을 받지도 않을 정도로. 민준 엄마, 이혼은 안 돼. 우선 진정하고 우리 얘기를 잘 해보자, 어? 시끄러워. 날 얼마나 멍청하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지? 멍청하게 보인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냐, 그치? 그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고 그 이사한 집에 할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도움이 정말 컸기 때문에 형님에게 큰 선물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할머니는 처음엔 충격이 크셨지만 결국 제 행복이 우선이라며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상가명의도 넘겨주셔서 월세를 받으며 여유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늘 꾸미던 작은 꽃집 하나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정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받아보니 잊을 수도 없는 그 목소리는 바로 시모였죠.
예린아, 제발 끊지 말고 들어줄래? 대체 왜요? 내 잘못이 큰 거 다 알아. 빌고 또 빌게. 너 찾아가서 빌게. 내가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우리 집 한 번만 도와줘. 무슨 소리예요? 투자를 잘못해서 그냥 다 망했어. 예린아,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야. 너 돈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절대 잊지 않을게. 갚을게. 살 수가 없어. 숨통이 조여서 죽을 것만 같아. 밥도 안 넘어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 통증도 찌릿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 그거야. 그게 당신이 나 괴롭혔을 때 내 증상이야.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거네. 꼴 좋네요. 여기서 더 망하게 기도할게요. 제가 무교인데 누구든 신이든 뭐든 다 빌어볼게요. 당신 피눈물 쏟다 지치라고 빌어드릴 테니까 꼭 더 망하세요. 그럼 이만. 자세한 거는 몰라도 알아보니 완전 망했다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니 본인들이 막상 그런 일을 겪으니 죽을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한 시모를 보고 놀라웠어요. 사람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을까요? 전 앞으로도 보란듯이 저희 아들과 더 잘 살아갈 거예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고 무더운 여름 더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